함정을 만들면은 뭐 광개토 대왕함, 뭐 손원일함, 뭐 장보고함 붙이는데 그게 문무대왕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김유신 함은 왜 없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김유신 함이 없죠? 왜 없죠?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우리 조갑제닷컴의 기자가 국방부에 해군에 질문을 했어요. 왜 김유신 함이 없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김유신은 동족과 싸웠잖아요. 이민족과 싸운 사람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족? 아니, 삼국시대 때 민족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 한민족이 있었습니까? 삼국시대 때는 그냥 부족이고 말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민족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김유신은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와 싸웠으니까 자격 없음. 요게 벌써 우리 군인들 머릿속에 좌파 역사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좌파 역사관이. 아까 내 서욱 이야기 하는 거하고 연관돼서 역사전쟁에서 지면 이런 꼴이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신채호를 무슨 하느님처럼 모시면서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역사를 난도질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역사 전쟁을 할 때요. 민족이란 말을 정신 차리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민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족이란 말이 조선조 때 민족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민족이 있습니까? 민족이란 말을 누가 도대체 만들었느냐? 민족이란 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족이란 말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19세기에 독일 통일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근데 이 네이션을 국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국민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국가보다 민족이 더 우선한다. 이래 된 겁니다. 국가보다 민족이 더 우선한다. 그리고 그 민족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민족주의는 우리가 3.1운동 한 다음부터죠. 3.1운동. 그전에는 민족주의가 있을 수가 없죠.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무슨 민족주의입니까? 그래서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라를 작살내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제인식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새 반일 종족주의라는 좋은 책이 나왔지만은 요새 이재명이 핵무장한 김정은의 협박에 대응을 해가지고 한미일 연합훈련하는 것도 왜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느냐? 이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의외로 이 민족이라는 말이 힘이 강해요. 이 민족의 허상을 때려 부숴야 됩니다. 가짜 민족주의. 민족이란 말은 국민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민족이란 말이 만들어졌으니까 민족주의자와 민족 반역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죠. 그건 간단한 거죠. 한민족의 행복, 한민족의 복지, 한민족의 웅비라고 그럴까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우리가 민족주의자라고 볼 것이고, 민족을 말살하고 민족을 괴롭히고
한 사람은 민족 반역자가 되겠죠. 그럼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죽인 사람이 거의 중국 사람입니까? 러시아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죽였어요? 전부 동족을 죽였잖아요. 그 3대에 걸쳐서 한 4,500만 명 죽였을 겁니다. 민족 반역자죠. 근데 이 민족 반역자 김정일이는 김정은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김정일, 김정은과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 통일한다고 한 자. 문재인 뿌립니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아닙니까? 그럼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통일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간단하죠?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과 손잡고 통일하겠다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우리 헌법에 통일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 몇 조입니까? 헌법 4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다고 그랬어요. 북한과는 절대로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대화의 대상은 되지만은 북한과 통일을 논의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헌법 4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 하는 것은 북한에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가 등장하면은 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됩니다. 북한도 응강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가 아니고 반국가단체이므로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긴장 완화는 논의할 수가 있어요. 동서독이 통일할 때 그랬습니다. 서독의 코올 수상이 공산 동독 정부와는 통일을 논의하지 않는다. 그쪽에서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해라. 그때 통일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선거를 통해서 공산당을 몰아내버리고 다른 정부를 만드니까 그래서 통일이 논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도 응강정권과 통일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은 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정치적 계산으로 한 겁니다. 이 기조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문무왕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문무왕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그 사면령 읽고 나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 기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26일이 43주기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약하기를 좋아해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외우기도 좋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4가지 최고가 있습니다. 최악, 최단기간,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 그거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거에 동의하시죠? 여기서 제가 제일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천지개벽의 변화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개혁을 하려면요, 보통 수십만이 죽습니다. 그게 저항하다가 죽고, 좋은 왕도 그렇게 죽이고 성공합니다. 러시아의 개명군주로 유명한 사람이 피트 대제 아닙니까? 표트르 대제. 그 사람이 페테스부르크에 수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페테스부르크 그렇게 수만 명 죽였다고 피트 대제 욕한 사람 없어요. 원래 그렇게. 그런데
박정희가 18년 동안 위대한 개혁, 진짜 성공한 근대화 혁명을 하면서 몇 사람 죽였습니까? 몇 사람 죽였습니까? 10,000명 죽였어요? 아니면 1,000명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 죽였습니까? 모른다면 없다는 거지. 암살한 사람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해가지고 암살한 사람 있어요? 김병욱 암살은 그거는 김재규가 한 겁니다. 김대중 납치도 이후락이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명령해가지고 암살한 사람 있습니까?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얼마나 격렬한 시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발포 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부마 사태 났을 때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발포 명령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부마 사태 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18년 동안 그렇게 격렬한 시위를 진압할 때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단 한 명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암살된 사람이 없다. 역사에서 이런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사실은 최소한의 희생도 없죠. 전무한 희생으로 해도 되겠는데 최소한도 희생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계사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혁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집권해가지고 1930년대 집단 농장 나름대로 개혁한다면서 한 1,000만 명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300만 굶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이런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선포, 그건 쿠데타니까 맞으니까 독재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역사에서 독재자는 다 나쁩니까? 세종대왕 독재자 아닙니까? 문무왕 독재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혔어요? 독재자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전시에는 독재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관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비상시에는 다 독재적, 링컨도 영장 없이 몇백 명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링컨 욕한 사람은 없어요. 박정희를 다시 보게 됐다 이겁니다. 성인군자입니다. 박정희는 성인군자입니다. 노벨 청화상 받았어야 될 사람이지. 왜 그랬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그랬을까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 인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건 앞으로 전부 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성품, 그것을 뒷받침한 어떻게 보면 이 유교적 가치관의 참 좋은 점, 또 박정희가 교사였다는 점, 또 본인 자신이 한때 남노당에 포섭되었다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도 당하고 물고문도 당하고 해가지고 그 바닥을 경험했고, 자기 형은 좌익하다가 경찰의 손에 맞아 죽고, 부인은 좌익 손에 맞아 죽고, 자신은 부하 손에 맞아 죽고. 11.6 사건 하면은 한마디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까? 11.6 사건 하면은 무슨 말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난 괜찮아.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한 말이 난 괜찮아죠. 김재규로부터 첫 총탄을 맞았는데 이게 가슴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를 하니까 이 권총이 고장나가지고 권총 바꾸려고 김재규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등에서 피가 콸콸 솟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심수봉, 또 한 사람은 신재순이라는 여대생이었습니다. 뒤에서 피가 콸콸 솟고 있으니까
뭐 손수건 찾을 것도 없고 그냥 손으로 탁 막았다 그래요. 막으니까 신재순 씨 이야기는 손가락 사이로 샘물 쏟듯이 피가 펑펑 쏟더랍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든 게 바로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총 맞고, 그것도 가슴에 총 맞고, 난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11.6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은 제가 다 만났어요. 김계원, 심수봉, 신재순, 이 세 사람은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아라는 말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말이 생략된 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재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이시니까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신재순 씨가 이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비상한 여자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해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담담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자지철처럼 실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재규가 실내 화장실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사살했으면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분답기도 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적 죽음을 한 거죠. 영웅적 죽음. 난 괜찮아. 자네들은 피하게. 그게 바로 이 문무왕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면령에 나와 있는 문무왕의 인간애하고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화랑도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화랑정신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 화랑도와 호국불교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호를 정할 때 문무왕이라고 한 겁니다. 문무왕. 거기서 문은 불교입니다. 문은 화랑도라고 봐야죠. 문무를 합쳐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무를 합쳐야죠. 그래서 저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아직 이름도 안 정하고 있더라고요. 문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무대. 문무왕. 문무왕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니까 박정희야말로 면면이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 민족성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화랑 정신을 구현한 분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헛된 죽음을 만들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